11번 보면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다음 중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관계를 벤다그램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했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보통의 연산 그 길이가 이 정도는 된단 말이야. 이거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그거가 뜻하는 A, B 관계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손댈 거 뭐라고? 이거 차집합 얘가 1번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괄호만 딱 여기까지만 봐주면 B 차집합 A니까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요 괄호 덩어리에는 여집합이 안 달려 있어. 그리고 앞에 괄호 덩어리에도 여집합이 안 달려 있어. 이 괄호 덩어리 안에 뭔가가 잔뜩 들어있는데 여기에 여집합이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한 덩어리로 본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움직일 수가 없어서 다른 애들하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드무르간 쓰면서 괄호 바깥에 있는 여집합을 없애준다 이런 거였어.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덩어리는 둘 다 여집합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분배를 쓸 거라고. 그러니까 묶어줄 거란 이야기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덩어리의 공통 부분이 이거겠지. A 여집합하고 교집합. 자, 이게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니까 뒤에 거를 순서를 바꿔줄게. 교집합은 교환이 된다고 했으니까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여기 앞에는 이 부분이 얘네 둘이가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면 A 여집합으로 묶어주고 A 여집합에 교집합으로 묶어주고 남은 거 다 가져오면 여기에서 B의 여집합, 그 다음 여기에서는 B가 오겠지. 그리고 걔네 연결되어 있는 합집합. 그럼 지금 써놓은 게 딱 여기 중괄호까지 여기까지 해결한 이야기야. 자, 아직 정리 덜 끝났지. B하고 B가 아닌 거 합했어. 그러면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 A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공통 부분은 A 여집합이 뜨겠지. 그래서 중괄호 안에 있는 거 다 정리하면 A 여집합만 남아. 이거랑 B의 여집합이랑 합했더니 B의 여집합이 됐다. 자, 이거 어제 했던 거지. A랑 B랑 교집합이 A다. 이 이야기는 A가 B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B가 바깥에 있고 안에 A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A 합 B가 A다 이 이야기는 이거 반대로겠지. B가 A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A가 바깥에 있고 B가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호만 바뀌는 것 뿐이야. A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이거 했더니 B의 여집합이 됐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CC 달려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랑 이거랑 합했더니 이 뒤에 거가 나왔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이런 이야기겠지. 그러면 둘 다 여집합이 달려있는 경우 둘 다 떼버리고 방향 바꿔서 표현한 거랑 같은 이야기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거야. B가 A에 포함돼요. 그럼 지금 보기 있는 것 중에 첫 번째겠지. B가 A에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식은 간단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간단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손댈 게 차집합이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손댈 게 요 덩어리에 여집합 딸려있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여집합을 떼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 떼는 방법이 드모르간이었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분배 법칙인데, 이 분배는 묶을 수도 있고 동시에 이걸 가로를 푸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묶어야 되는지 풀어야 되는지는 그 문제에 따라서 다른 거고. 그 다음 요 연산들을 서술형 쓸 때는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게 점수 받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 객관식 풀 때는 이걸 다 일일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혹시 이 안에 흡수 법칙을 쓸 수 있으면 써서 계산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서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그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연산기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이걸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 너네가 연습 많이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A차 B 이거 순수 A 부분이겠지.
여기. 그 다음에 A 교 B. 그러면 여기겠지. 얘 둘이 합하래. 그럼 뭐 나와? 그냥 A 나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연산 안 써도 이게 머릿속에 펜타그램 어디 위치하는지 그려지면 그냥 바꿔 쓸 수 있다고. A 교집합 B 이거랑 A 합 B 이거랑 둘이 합해주래. 그럼 얘가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간 액이잖아. 그러니까 합하면 뭐 나와? 그냥 A 합 B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 이런 걸 흡수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연습 많이 하시면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자 여기부터는 이제 원소 개수를 찾을 거야. 그 원소 개수 찾는 방법에 기본적으로 공식 외워야 되는 문제는 나와. 안 나오진 않는다고. 그리고 특히나 공식 쓰는 것 중에서 집합 3개짜리가 잘 나오니까 쌩까지 말고 제발 좀 외워두시라고. 그 다음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게 너네한테 안내를 해주는 참고서 문제집이기 때문에 바로 공식 쓰는 게 나오는 것보다는 펜타그램 그려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은 너네한테 안내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건너뛰고 본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는 안 나온다고. 숫자 대입하면 나오게끔 주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연습 문제란 이야기야. 76번에 전체합 U는 7 이하의 자연수. 그럼 1부터 7까지 원소가 7개가 있겠지. A는 2, 3, 4, 5, 6이고 A 합 B의 여집합이 7이야. 그 다음 B차 A는 순수 B 부분일 거고 그거랑 B의 여집합이랑 합해놨더니 1, 2, 4, 7 나오는데, 그때 B의 원소의 개수 구하시오 했네. 그러면 자 펜타그램 그려주면 여기서 A 합 B의 여집합이 있으니까 전체 집합까지 다 찾아주겠지. 일단은 전체 집합에는 7개의 원소가 있어. 1부터 7까지. 거기에서 A 합 B 여기가 테두리, 여기 7이 있다는 이야기네. 그 다음에 A는 2, 3, 4, 5, 6이야.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 여기 교집합 부분에 뭘 써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건데, 일단 힌트랍시고 준 게 요거니까 얘부터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뭐라고 써야겠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모르면은 연산 써보고 아니면 펜타그램에서 찾아도 되고. B차 A라고 했으니까 B의 교집합, A 여집합, 여기에다가 뒤에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 자 이걸 연산 법칙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요 가로 덩어리에다가 합집합, B의 여집합 해놨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줄게. 그러면 B 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거를 얘한테 한번 이렇게 분배한 거라고. 그럼 B하고 B가 아닌 거 합한 거는 전체 집합이 될 거고, 그거하고 이거의 공통 부분은 그냥 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된 거고, 이걸 드물어간 써주면 A에 붙어있는 거 떼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B에 떼고 전체에 없으니까 달아주고. 그러면 A교 B의 여집합이야. 여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가져온 게 1, 2, 4, 7이래. 거기에서 7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여기 순수 A 부분이랑 순수 B 부분에 들어갈 게 1, 2, 4란 이야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가 펜타그램 상으로 순수 A랑 순수 B를 합해 놓은 거라고.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안 썼던 게 A가 있었지. A는 이 똑같은 펜타그램에서 A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가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일 거 아니야. 순수 A 부분. 그러니까 뭘 찾아? 지금 A 준 거랑 여기 밑에 준 이거랑 공통 원소를 찾아. 2하고 4하고. 여기 어디 있다고? 순수 A 부분에 있다고. 그럼 교집합에는 3하고 5하고 6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걸 보고. 그 다음 순수 B 부분에는 이걸 보고 1하고 7 중에 7은 여기 있으니까 1이 여기 있었다 이런 이야기겠지. 됐어?
거기 밑에 77번 해보자. 지금 77번에 써져 있는 애들이 수법칙 이야기하는 거지. 첫 번째 중괄호 안에 A 합 B랑 B하고의 공통부분, A 합 B 지금 그려놓은 요 전체랑 B하고의 공통부분 뭐겠어? A 합 B랑 B의 공통부분. 지금 그려놓은 대로 A 합 B면 요거 동그라미 두 개 다 거기에다가 B는 여기 색깔 B금 친 부분, 얘네 둘의 공통부분 뭐냐고. 그냥 B인 거지. 그 다음 A 교 B하고 A의 합집합, A 교 B는 여기, 그 다음 A는 이거의 합집합 뭐 나와? A인 거지. 그러면 지금 써져 있는 게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인 거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얘는 뭐다? B차 A. 순수 B 부분에 들어가는 게 3, 4, 5, 6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근데 집합 B를 줬어. 얘가 1, 2, 3, 4, 5, 6이래. 그러면 교집합 안에 여기가 1하고 2하고 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또 뭐 이야기하냐? 집합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 C를 그려야 되네. 그러면 여기에 C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여기 1, 2 중에 누군가는 여기 센터에 올 수 있고 둘 다 안 올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올 수도 있고. 근데 1은 C에 안 들어간대. 그러면 1은 여기 있었단 이야기네. 그러면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랬을 때 A교, B교,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색깔 까맣게 칠하고 있는 여 센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1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됐어? 그 다음 오른쪽에 거기 79번 체크해 두시고, 이거 그냥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연습들을 안 해가지고 틀리니까.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하는데 여기 A 옆에 작은 숫자 들어가는 여기 K 자리에 들어갈 숫자의 배수들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약속을 하는 거라서 배수 집합을 줄 수도 있고 약수 집합을 줄 수도 있어. 그 중에서 이제 배수 집합이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 그 문제집에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생각해봐. 여기에 첫 번째 가로에 A의 18이면 18의 배수야. 그리고 A 36이면 36의 배수고. 자 그러면 A 18은 아니 숫자 줄여가지고 가보자. 자 A의 뭐가 좋을까? 4. A 4면 4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니까 4하고 8하고 12하고 16하고 20하고 24, 28, 32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 A에 8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8하고 그 다음 16하고 24, 32, 40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자, 그러면 A4에서 A8에 있는 원소가 있는지를 봐봐. 그러니까 겹치는 게 있는지를 봐봐. 그럼 8 겹치지, 16 겹치지, 24 겹치지, 32 겹치지, 40 겹치지, 48도 그 다음에 44, 48 나왔겠지. 겹치지. 맞아? 뭔 말이야? A8에 있는 원소가 모두 A4에 들어있지. 그걸 뭐라 그래? 포함된다. A8이 A4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A8이 A4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이래?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가 이 숫자의 배수관계라서, 배수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거보다 더 크게 더 배로 커져서 이렇게 들어갈 건데, 배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 안에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 정리하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오밀조밀하게 더 많은 다양한 숫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배수관계에 있는 애들 가져와서 봐보면 A 100하고 A 200하고 가져왔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큰 집합이다? 100하고 200하고 배수관계 있잖아. 100이 더 큰 집합이라고. 되겠어? 그러면 A18하고 A36하고 18에 배수하고 36에 배수하고, 지금 18하고 36 배수관계 있잖아. 누가 더 큰 집합이다? 18이 더 큰 집합이다. 그거를 둘이 합해놨어. 그럼 뭐 나오겠어? A18이 나와야지. 자, 그러면 여기는 36하고 24하고 얘네 배수관계야? 자, 배수관계가 아니면 이걸 한 방에 지금 여기 앞에처럼 한 방에 A 얼마 하고 쓸 수 있냐고. A24는 24의 배수들 모았어. 48, 72, 96 뭐 이런 애들 모아놨다고. A의 36은 36의 배수들 모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는 나와. 근데 일방적으로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을 다 가져가지는 못해.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쓸 수 있냐고. 없다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정리할 건데? 그냥 이렇게 싸그리 모아가지고 숫자 들고 다닐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 뭘 보냐면 이걸 문제를 보고 바로 안에 있는 거를 줄여가지고 한 방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분배하라고 준 건지를 봐. 그러니까 분배법칙 쓰라고 준 건지를 보는 거라고. 여기에 36 들어가잖아. 여기도 36 들어가잖아. 똑같이 생겼네. 그 묶으라고 준 거라고. 그러면 앞에 거를 교환법칙 써보면 A36에 합집합 A18 이렇게 됐겠지. 그 다음에 교집합 A36에 합집합 A24. 그러면 여기 합집합까지가 똑같으니까 A36 합하고 남은 거 A에 18에 교집합 A24야. 잘 생각해봐. 아까 배수관계가 아니라서 하나로 쓸 수 없었다 였는데 기껏 분배법칙 썼더니 괄호 안에가 18하고 24야. 배수관계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한마디로 쓸 수가 있어. 이유는 아까는 합집합이었고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18의 배수이면서 24의 배수인 애들 공통된 거 뭘까? 18과 24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인 거지. 18과 24의 최소 공배수 얼마? 그러니까 여기 교집합이라고, 합집합이라고 썼으면 18, 20, 36 하고 가고 있는 애들이랑 24, 48 하고 가고 있는 애들이랑 다 가져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쓸 수가 없는데, 교집합이면 거기서 공통된 애기는 딱 이거라고. 72의 배수들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가로를 뭐라고 쓴다? A에 72라고 쓴다. 그래서 결론은 A36이랑
합집합 A 7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36이랑 72는 배수관계 있고 숫자가 더 작은 36이 더 오밀조밀한 더 많은 애들을 갖고 있을 거니까 결론은 뭐라고 쓴다? A 36이라고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해당되는 뭐 법칙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주는 보통의 문제들은 내가 이걸 한마디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분배를 하라고 준 게 아닌지 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위에다가 아니네, 안 쳐다놨네. 방금 한 거 79번 체크해놨다 연습들 하시고 그 다음 넘겨서 무슨 없지? 네, 82번에 자, A는 뭐대? 이게 집합인데 안에 갑자기 부등식 나왔는데 이렇게 파 써진 거를 조건제시법이라 그랬지. 요 앞에가 원소라고. 그러니까 집합 A에 들어갈 원소들은 뭘 찾는 거다? X를 찾는 거다.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X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와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x-1, x-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지. 별말이 없으니까 자연수만 가져오거나 정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를 다 가져오는 거라고. 그 다음 집합 B는 마찬가지 부등식을 줬는데 A, B 때문에 식을 잘 모르겠어. 아무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들을 가져왔겠지. 그때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 다음 A 합 B는 1부터 5까지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서 봤을 때 처음에 우리가 구한 A는 1부터 3까지야. 근데 A 합 B가 1부터 5까지야. 그러면 5까지 일단 체크해 놓고 A 집합을 표시를 해보면 1, 3 들어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자, 그 다음 여기 5는 B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이게 생겼겠지. 그리고 1부터 5까지가 되려면 5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왼쪽으로 가야 여기 사이가 메꿔질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러면 B에서 꽂아야 되는 요 사다리 한쪽은 어디에 있다? 3에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야 안 겹치면서 1부터 5까지가 다 메꿔질 거니까. 그러면 B는 어떤 인수를 가져? x-3이랑 x-5랑 이런 인수를 갖게 될 거고 지금 부등호 방향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전개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본다 그러면 두 실근이 3하고 5인 거니까 3 플러스 5 그러니까 근계수 쓰는 거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그럼 A는 마이너스 8인 거고 그 다음 두근의 곱은 15가 되겠지. 근계수 써주면 B 되는 거고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나온다고. 쭉 내려와서 밑에 84번 해보자.
자, 첫 번째 a는 절대값이 a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 갖다 펼치라 그랬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아. 1 더해주면 1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1 플러스 a보다는 작겠지. 그 다음 b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사이값.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왔겠지. 둘 다 x범위 찾았어. 자, A 교집합 B가 A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 바꿔 쓰면 뭐라고?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B가 큰 집합이다 이런 이야기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체크해야 될 숫자는 4개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5 요게 집합 B고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A가 요 안에 들어가게. 여기는 1-a, 여기는 1 플러스 a. 자, 그러면 왼쪽 다리 봤을 때 1-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겠지. 이거 가지고 오라 그랬지.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놓으면 이래도 a가 b에 포함되는 건 맞냐고. 둘 다 여기 빵꾸 뚫렸으니까 여기까지 와도 어차피 둘 다 없는 상태라 괜찮은 거지.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오른쪽은 1 플러스 a는 5보다는 작아. 얘도 마찬가지. 얘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놔. 그래도 a가 b에 포함되냐고. 되면 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럼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나왔으니까 결론은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자연수야 된대. 그러면 0보다 커야겠지. 요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개수 했으니까 1, 2, 3, 4, 4개 되겠지. 됐지? 그 다음 오른쪽 86번에 자, 여기가 이제 공식 쓰는 거네.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B의 개수, 그리고 교집합의 개수를 한번 빼줘라. 그 다음 시험지에서 이제 잘 나온다 그랬지. 3개짜리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 하나, B 하나, C 하나 더한 다음에 A 교 B 빼주고 B 교 C 빼주고 C 교 A 빼주면 뭐가 문제다? A, B, C가 전부 다 겹치는 요 센터 요게 3번 더해졌다가 3번 빠졌으니까 한 번도 안 들어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해줘야 된다고. 자, 이거랑 똑같이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자, 86번에 전체 합은 20개, A 교 B는 4개. 그 다음 이건 뭐야? A 합 B의 여집합이지. 이게 8개. 그리고 A 합 B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전체 집합이 20개인데 A 합 B의 여집합이 8개라고. 그럼 테두리가 8개란 이야기는 요거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12개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교 B. 그러면 12는 지금 이거 구하라고 한 거니까 네모 빼기 4인 거지. 됐지? 그 다음 밑에 87번에 이거 뭐라고? 이거 펜타그램 그려봐. 이거
어제 봤던 문제들 중에 내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지. 둘 다 여집합을 달고 있는 경우 둘 다 떼버리고 요 포함관계 방향을 바꿔줘라. 그 다음 한쪽만 여집합을 달고 있는 경우 그 포함관계의 입 벌리는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얘랑 내용이 다른 내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여집합이 달려있는 쪽으로 입 벌린 경우야. 그러면 여기에서 B를 먼저 체크를 해주고 나면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지. 요 안에 A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결론은 둘이 겹치질 않네. 그래서 뭔 말이다? 얘는 A와 B가 서로 소다. A교 B가 공집합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므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빼기 A교 B를 하는데 여기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고, 0개라고. 그러니까 얘는 애당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얘랑 더하면 끝나는 애들이야. 됐지? 밑에 89번 해보자.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야. A 교집합 C. 그러니까 문제에서 A, B, C 하고 시작하잖아. 그럼 세 개짜리를 그려놓고 A 교집합 C니까 여기인데 여기가 공집합이란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라고 그림을 그려준 건데 그림 안 그리고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얘네가 공집합이란 이야기는 A 교집합, B 교집합, C. 얘도 공집합이란 이야기야. 둘이 겹치는 게 없는데 셋 다 겹치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의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야. 공식을 갖다 쓰려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 필요하다고. 그걸 지금 숨긴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와야 돼. 그러면 공식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돼. A 합집합 B 16개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놈을 반대쪽 이항하고 16 반대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A의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21에서 16 빼면 되니까 5개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B 합 C를 줬네.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12가 나오려면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 빼기 B하고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B교 C는 얼마? 17에서 12 갖다 빼면 되니까 여기 5개 나오겠지? 맞지? 자, 그 다음 이제 공식 제대로 외웠는지를 묻는 거겠지. A 합, B 합, C 원소의 개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A교 B 빼기 B교 C 빼기 C교 A 하고 마지막에 뭐 한다? A, B, C 셋 다 교집합을 더해준다. 공식 그대로 갖다 쓴 거야. 됐어? 그 다음 자 90번에 자,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는 150,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113,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220. 자, 그러면 닭은 A, 토끼는 B. 그러면 닭 또는 토끼면 얘는 뭐다? A.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 그랬을 때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이건 뭘 물어봐? A 교집합 B를 물어본 거라고. 그럼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20개. A는 150, B는 113. 거기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모름. 됐어? 공식 그대로 갖다 쓴 거야. 밑에 92번 해보자. 농구 A, 축구 B라고 잡아주면 셋째 줄에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학생 19명은 뭐라고 써? A 교집합 B겠지. A도 되고 B도 되고. 그 다음 농구와 축구 중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은 뭐라고 써? A 합 B의 교집합이겠지. A도 안 좋아하고 B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펜타그램 그리면은 요 테두리에 속하는 애들 있잖아. 여기 가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를 찾으라 그랬네. 자, 전체는 50명. 거기에서 A가 27, 그 다음 B가 34, 그 다음 A고 B가 19.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석 들어가는 거지. A가 27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교집합이 19라고. 그럼 순수 A는 얼마? 더해서 27 넣어야 되니까 얼마야? 8이겠지. 그 다음 B는 34야. 그러면 순수 B 부분 얼마? 10. 자, 그러면 여기가 8, 여기가 19, 여기가 15 다 더하면 42는 뭘 말하는 거다?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2다. 테두리에는 8명이 있는 거겠지. 그 다음 넘기시고 자 96번에 이거 뭐라 그랬어? 대칭 차집합이고 얘네 이름은 모르더라도 어디를 말하는 건지는 알아야 된다고. 순수 A랑 순수 B를 합해 놓은 거. 자, 쭉 내려와서 밑에 98번에 방금 본 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이것도 대칭 차집합이야.
써진 그대로 읽으면 그러지. A 순수한 A 부분, 여기 순수한 B 부분 둘이 합해 놓은 거. 그래서 차집합으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는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어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96번은 얘네가 지금 이게 맞냐, 그러니까 뭐냐, 각 보기에 써져 있는 식이 맞냐라고 묻는 거네. 자, 1번은 A 연산 B 한 거랑 B 연산 A 한 거랑 같냐고 물어봤으니까 얘는 지금 교환이 되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 합 B에서 A 교 B를 갖다가 차집합 시키는 거고, 두 번째 여기에는 이놈은 B 합 A에서 B 교 A를 갖다가 차집합 시키는 거야. 그러면 A 합 B랑 B 합 A랑 다르냐고.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 A 교 B랑 B 교 A랑 다르냐고.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거 갖다 빼고 있는 건데 달라질 수가 없지. 그 다음 2번은 A하고 공집합하고 연산하면 A 합 공집합은 A고 A 교 공집합은 공집합이겠지. 둘이 갖다가 만약 차집합 시켜주라고. 그래서 A 나온다고. 그 다음 3번에 A 합 A 여집합, 얘는 뭐고? 전체 집합이고, A 교 A 여집합, 얘는 뭐고? 겹치는 거 없고, 갖다가 차집합 시켜주면 전체 집합 나오겠지. 그 다음 4번은 A 합 U 에다가 A 교 U. 그러면 A하고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 시키는 거는 전체 집합이 나올 거고, 교집합 시키는 거는 A가 나왔겠지. 이거 차집합 시켜주래. 그러니까 원래 있는 내 세상에서 A 제외하고 라는 이야기야. 그럼 뭐만 남아? A가 아닌 애들만 남겠지. 그 다음 5번에 A 합 A는 A고 A 교 A는 A겠지. 둘이 갖다 차집합 시키래. 남은 거 없겠지. 그 다음 밑에 98번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연산이 성립하냐라고 묻는 건데, 기억번은 A 연산 B랑 B 연산 A랑 같냐고 물어봤어. 이거 뭐라 한다고?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고 묻는 거야. 그 다음 니은번은 A, B에 가로가 쳐졌어. 그러니까 앞에부터 하세요라는 이야기고, 요거는 B, C에 가로가 쳐져서 B, C 뒤에부터 먼저 하세요라는 이야기야.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등호가 성립한다, 등식이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 이거는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다. 펜다그램 그려서 확인해 보시고, 디귿번은 요집합 딸려있는 애들 이야기를 하는 거네. 뭘 봐볼까? 니은번이 복잡하니까 니은번 봐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자, 이거를 일단 그려놓고 보자. 자, 첫 번째 A 연산 B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거에다가 C를 갖다가 뭐 할 거냐면 지금 여기다 이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서 봤던 거 합집합 시켜주고 교집합을 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로 가볼게. 여기다가 집합 C를 합해주고 겹치는 거를 빼주세요. 그럼 겹치는 게 여기랑 여기가 되겠지. 이거를 뺀다고. 그러니까 딱 빗금친 부분만 남기겠다는 이야기야. 요게 지금 A 연산 B 한 다음에 연산 C 한 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 등 오른쪽에 있는 거 B하고 C하고 먼저 연산. 그러면 여기가 되겠지.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 순수 B, 순수 C 모아놓은 거. 이거에다가 A하고 이제 연산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합집합. 그러니까 A를 보태주고 겹치는 거를 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겹치는 거지.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지금 진하게 색칠하고 있는 여기를 갖다 뺀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남아있는 게 결국 여기 빗금친 부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지금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거 성립한다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히나 해서 봐줘야 되는 거, 기억해야 되는 게 A 여기 첫 번째 써졌던 요식이 앞에가 괄호가 쳐졌는데 괄호가 안 쳐줘도 똑같을 거 아니야. A 연산 B를 하고 그 다음 연산 C 해서 이거랑 같은 말인 거잖아. 그래서 집합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을 기억을 해 두시라고 잘 나오니까, 그게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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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센터,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거, 요게 집합 3개짜리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 됐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 B 두 SNS에 가입 여부를 조사했더니 A에 가입한 학생이 20명, B에 가입한 학생이 14명이 있대. 그 다음 A, B 모두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여기서 A, B에 모두 가입한 학생 수는 어디에 해당된다? A, B 모두 가입. A 교집합 B겠지. 이 A 교집합 B의 사이즈가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물어봤다고. 자, 그러면 자, 이 A 집합이랑 B 집합이랑 너네가 양쪽에서 이거를 잡고 최대한 많이 겹치게 만들면 뭐냐, 최대값이 나올 거고, 최대한 떨어지게 만들면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최대한 겹치게 한다라는 거는 뭔 말이다? 집합 하나가 다른 집합 내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A가 더 크잖아. A가 20명, B는 14명. 그럼 여기 요 안에 14명 있고 요 테두리에 6명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다? 14다. 됐어? 자, 이제 최소값이 되려면 얘네가 이제 점점 멀어져야 돼. 그럼 뭐가 있어? 아예 동떨어진 거.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것만 성립하게 되면 교집합은 최소값이 0 되겠지. A는 20, B는 14. 둘이 더하면 34. 근데 전체 집합은 30명.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최소한 겹친 애들이 있어야 돼. 그 최소한이 몇 명이냐를 묻는 거겠지. 그럼 최소한으로 겹쳤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A하고 B하고 떨어질 만큼 최대한 떨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요 테두리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야. 물론 전체 합의 원소의 개수는 결국 A 합 B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 그리고 여기 테두리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A 합 B의 원소 개수 찾아주면 20 플러스 14 마이너스 A교 B 이렇게 됐겠지. 34고 여기는 30이고 그러면 여기는 4였겠지. 지금 본 것처럼 A, B가 무조건 겹쳐야 되는 건 아니야. 얘네처럼 아예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숫자 보고 확인하시라고. 밑에 601번 해보자.
S 제품도 L 제품도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야? S하고 L의 합집합의 여집합. 여기 테두리가 되겠지. 요게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얘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깥의 부분이 줄겠지. 반대로 얘네가 겹치면 겹칠수록 바깥의 부분이 커지겠지. 찾는 거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어디를 묻는가의 차이일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얘네가 최대한 겹치게 만들려면 누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 L이 안으로 들어가야지. S가 더 큰 집합이니까. S는 24, L은 14. 그러면 여기 테두리는 10. 그리고 여기 테두리는 하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전체 집합은 40명. 지금 여기까지 다 해서 24이라고. 그럼 이 테두리는 얼마다? 16이다. 이런 이야기지. 요게 최대값이 되겠지. 그 다음 최소값이 되려면 S하고 L이 최대한 떨어져야 돼. 마찬가지 얘네가 아예 떨어져서 있게 되면 38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까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네. 얘가 40명이라 그랬네. 그러면 떨어지면 되지. 여기 S, 여기는 L. 여기가 24, 여기는 14. 둘이 합해서 38. 그럼 여기 테두리에 몇 명 있었다? 2명이 있었다. 이런 거지. 그 다음 넘겨서 603번 해보자. A하고 B가 서로 쏘다. 그러면 뭐가 없다? 교집합이 없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지금 봐봐. 수직선 상에 이 그림을 2개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겹치지 않게 그릴 거 아니야. 한 놈은 왼쪽, 한 놈은 오른쪽이란 이야기야. 안 겹치게 그릴 거니까. 맞지? 누가 왼쪽일까? 왜? 그지? 얘는 모르겠지만 비교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잖아. 시작점이 얘가 더 작다고. 그러니까 B가 왼쪽에 와야 되는 거지. 여기가 K-1 그리고 2K-1. 여기는 K고 여기는 K 플러스 2. 여기는 집합 A. 그러면
얘네 둘 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려면 2k-1보다는 k가 더 커야 돼. 그 다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야. 얘 끄집고 와서 여기에다가 놔도 이렇게 겹치게 놔도 되냐고. 근데 여기에 둘 다 빵꾸가 떨어져 색깔 안 칠해진 거잖아. 둘 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 라는 이야기겠지. 그러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겠지. 다음 넘겨서 14번 해보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뭐라고? 차집합. 그러면 딱 여기 소괄호 안에만 보면 돼. 그러면 B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 지금 소괄호 안에가 딱 이거라고. 그 다음 이제 뭐 봐야 돼? 이 덩어리에 여집합이 달려있는 거 드물어간 쓸 거라고 딱 여기밖에 없네. 방금 쓴 거에 여집합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여집합 써진 여기까지만 드모로간 써주면 B에 있으니까 떼주는 거고, 교집합은 합집합 A에 있으니까 떼주고, 전체에 있으니까 떼주고, 그러면 딱 이거 하고 끝나겠지. 그러면 앞에 중괄호는 B의 교집합에 B합 A인 거고, 그 다음 뒤에 중괄호는 B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 합집합 A인 거고. 자, 이제 뭐 할까? 이제 뭐 할까? 분배해야지. 차집합 해결 다 했고 여집합 딸려있는 거 드물어간까지 다 해결했잖아. 분배를 하든 아니면 이걸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 흡수 법칙을 보든 뭐가 됐든 간에 식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이거는 이쪽은 왼쪽은 풀어줘도 안 풀어줘도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자, B의 교집합에 B 합, B의 교집합에 A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오른쪽 중괄호는 이렇게 풀어주면 B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 B의 교집합에 A, 얘네 둘의 합집합 이렇게 된다고. 그럼 B하고 B의 공통 부분은 그냥 B겠지.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 A 교 B에 뭐라고 줄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져와서 얘네 둘이 합해주면, 만약 B에다가 A교 B를 합해주면 어차피 얘는 여기 이미 들어있던 거니까 그냥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 분배 안 하고 여기는 합수법칙 써도 되는 상황이었긴 해. 아무튼 중괄호 왼쪽은 그냥 B하고 끝났어. 그 다음 오른쪽은 뭐야? B하고 B가 아닌 거 공통 부분 없지.
그거랑 얘랑 합해주래. 그럼 그냥 얘 나오겠지. 비교 A 하고 나왔어. 이게 오른쪽 중괄호 상황이고 왼쪽은 B 나왔고 얘네들이 합해주래. B하고 A교 B하고 합해주래.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왼쪽에서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지. A교 B는 여기다가 B를 합해주래.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해주라 그랬다고. 뭐 나와? 그냥 B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 왼쪽에 이 길었던 식은 다 정리하면 그냥 B 하고 끝난 거야. 이거랑 A 합 B랑 같대. 뭔 말이야? A가 B에 포함된다 라는 이야기겠지. A, B 합해서 B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그럼 A가 B에 포함돼요. 지금 똑같이 써져 있는 게 안 보이네. 그럼 두 번째 봐야 될 게 얘네 보기에는 식 정리해서 이거랑 같은 말 나온지 확인해야지. 그 확인할 게 이거겠지. 1번하고 2번하고 3번 정도. 아니 나머지도 비슷하긴 하네. A하고 B하고 교집합이 B 나왔어. 그럼 B가 A 포함된다는 얘기네. 우리는 B가 포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1번 탈락. 그 다음 2번에 여집합 달려있는 거는 둘 다 떼버리라 그랬지. 그럼 방향 바뀐다고. A가 B에 포함되네. 이건 맞는 이야기. 그 다음 3번에 B 놔두고 A를 차집합 시켰는데 남은 게 없다. 그 이야기는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었겠지. 이런 거야. 그 다음 4번은 A 여집합에 B 여집합 합해서 B 여집합이 나왔다. 그러면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된다. 둘 다 떼버리면 A가 B를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해. 얘도 탈락. 그 다음 5번에 A 합 B의 여집합. A 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 나와야 된대. 이거 어떻게 해? A하고 A 아닌 거하고 합해주면 전체 집합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요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면 지금 써져 있는 이 B의 여집합은 얄짤없이 이 부분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거랑 지금 합해서 전체 집합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A가 B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부동호 아니 요 방향이 포함관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5번도 해당이 없다고. 됐지?